안녕하세요. 김준성 변호사의 오디오록입니다. 제가 이제 종종 친구들 만날 때도 듣는 질문이고, 또 다른 플랫폼에서 시청자분들이 이제 해주시는 질문 중에, 변호사님의 승소율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호사의 실력이 승소율이라는 지표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승소율이라는 것은 실력과는 전혀 무관한 수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먼저 승소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민사사건의 경우에 소송의 승소와 패소가 실제 승리와 실제 패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컨대 실제로는 손해가 3천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대뜸 원고가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를 했고 그중 4천만 원이 인용이 되었다면 원고가 50% 일부 승소를 한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승리도 아니고 무려 1천만 원이나 초과 승리를 한 케이스인 거죠. 또한 반대로 방금 그 3천만 원을 배상해야 되는 그 케이스에서 판결이 피고가 원고한테 뭐 2,7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났다고 하면은 사실은 피고 입장에서는 300만 원이 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이죠. 피고가 이긴 거죠. 그런데 판결의 결과로만 따지면은 원고가 90% 일부 승소를 한 거라서 이런 케이스도 체감하는 느낌과 그 승소 패소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형사 사건은 어떨까요? 이게 2024년 자료인데 형사 사건 1심의 무죄율이 0.91%예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서는 99%가 유죄가 나온다는 소린데 그럼 이거를 유죄, 무죄로 이분화해가지고 이겼냐 졌냐의 개념으로 가버리면은 시중에 뭐 형사 전문 변호사들 다 승률 1%인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분법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변호사의 실력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를 전제하고 그 전제보다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냐 아니면 못 이끌어냈냐는 건데 사실 이거는 외부에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지표인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재판을 하는 건데 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도 결국 밝혀내지를 못한 것을 가지고 변호사의 실력을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변호사협회 그 광고에 관한 규칙을 보면은 승소율이나 석방률, 결과 예측 등 사건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요. 승소율로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아예 못을 박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승소율이라는 것은 변호사의 실력과는 좀 무관한 단어다라는 점을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럼 변호사의 실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거는 너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단언해서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실력 있는 변호사다라고 한다면은, 할 수 있는 걸 해주는 변호사. 이게 잘하는 변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즉각적으로 두 가지 의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첫째는, 아니, 이길 수 있는 걸 못 이겨주는 변호사가 어딨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아주 수가 적지만 있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 전문 직종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면모가 하나 있는 직업인데 뭐냐면 다른 변호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직접 경험해 볼 수가 있는 직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서면을 내고 어떤 증거를 내고 뭐 어떻게 사건에 임하는지의 그런 모습들을 진짜 다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사건을 100개를 한다고 치면은 100명의 변호사가 일하는 거를 다 경험을 디테일하게 해보는 거죠. 뭐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잘하고 몇 명이나 못하냐 뭐 이런 걸 숫자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한 98명 정도는 정말 너무 잘하시고 왜 이렇게 하지 하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냥 뭐 알아보실 필요도 없이 어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정도만 말을 해보자면은 변호사의 실력과 무관하게 변호사 한 명이 소화해낼 수 있는 사건의 수에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숫자를 넘어가면은 어떤 변호사든 결과물의 퀄리티가 좀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만약에 좀 일이 한가하면 천천히 꼼꼼하게 이렇게 사건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막 당장 4시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엔 또 다른 거 해야 되고 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하면 사실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여기는 왜 이렇게 가격이 착하지?
라고 느끼고 선임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로펌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거기에 몰려 있겠죠. 그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걸 해주는 변호사가 잘하는 변호사다라는 것에 대한 두 번째 반론은 아니, 질 사건을 이겨줘야지 잘하는 변호사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어딘가에는 안 되는 걸 되게 해주는 그런 유니콘 같은 변호사도 분명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경우의 수를 굳이 따져보면 안 되는 걸 된다고 말하는 변호사는 정말로 유니콘이거나 아니면은 법리적 판단이 좀 서툴러서 그게 된다고 착각해버린 케이스거나 혹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된다고 말하는 케이스겠죠. 뭐 이거에 대한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ENTP라서 그런지 안 되는 걸 된다고는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분 중에서 저를 좀 매정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상담을 오시면은 대부분이 뭐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소송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은 그분들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는 사실은 소송을 하면 본인이 지는 케이스예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 막 심성이 이기적이어서 혹은 몰상식해서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원래 법이라는 게 좀 애매한 영역이 많습니다. 나라에서 입법을 할 때 큼직큼직하게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라고 당연히 정해두죠.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상한 부분에서 얘 말도 맞고 제 말도 맞아 보이는 막 그런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분쟁화돼서 판례로 이렇게 결과가 남겠죠. 그리고 변호사들이 이제 로스쿨 때 3년 동안 그런 부분들을 막 엄청나게 배웁니다. 무수하게 많은 판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법만 가지고서는 세상에 발생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역들을 다 이렇게 촘촘하게 커버를 해둘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한 회색 지대에 대해서 법원이 개입을 해서 이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라고 결국에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즉, 하나의 판례가 등장했다는 것은 애매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지 막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까지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럼 이제 그 케이스에 처한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내 딴에는 억울하고 나는 이 돈을 꼭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반면 상대방은 또 상대방 딴에는 그 돈을 안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대립을 하다가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분쟁이 변호사가 생전 처음 보는 완전히 신규의 사건일 가능성은 좀 낮겠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법이 시작된 이후로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고 엄청나게 많은 판례들이 쌓였으니까 웬만한 분쟁 상황들은 다 이미 과거의 승패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변호사들이 해당 케이스를 들어보고 이제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하면 거의 열의 아홉 정도는 그 결과를 미리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일부 케이스는 정확히 딱 들어맞는 판례가 없고 유사한 판례들만 있어서 뭐 이렇게 보면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보면 질 것 같기도 해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수가 적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담을 오셨을 때 이미 제가 그 결과를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길 것 같으니까 뭐 소송 진행하셔도 될 것 같다. 혹은 이게 해볼 수는 있는데 원하시는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절대로 장담을 못 드리니까 차라리 뭐 이제 다른 변호사님한테 가서 상담 받아보셔라. 그 상담 받으실 때 이 부분들이 좀 약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짚어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그 변호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고 묘수가 있다 하시면은 거기서 해서 승리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돌려보내죠. 그러면 뭐 기분이 조금 좋지는 않으시겠죠. 이제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마음으로 애초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변호사가 내 편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해서 상담을 받는 건데, 제가 이렇게 안 된다고 딱 잘라가지고 말씀드리면 조금 실망하셔서 가실 때도 있죠. 이거에 대해서 다른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좀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객이 듣고 싶은 말도 해드려 가면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고, 저는 이제 제 딴에는 좀 매정하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절이다 라고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했죠. 이거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맞는 건지 뭐 확신은 없습니다.
얘기가 조금 돌았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잘하는 변호사다 하면은 해야 될 일 꼼꼼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결해 드리는 변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